오늘부터 할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로그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수함수 y는 ax 승 그래프 그리는 거 했었죠.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 a가 1보다 크냐,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인 작다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서 그래프 그렸었잖아. 마찬가지로 뭐냐면 y는 로그 ax라 그랬을 때 이 a 값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a가 1보다 크냐, a가 0과 1 사이 0과 1 사이냐, 그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그 하나의 형태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지수함수도 정근선이라는 게 있었지. 그래서 기본 형태의 정근선은 뭐 했었어? 그렇죠? x축이었었지.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 있으면 감소 이렇게 나왔었잖아. 지수함수에서는.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정근선이 되는 거냐면 이 기본적으로 이 y축이 정근선이 되는 거야. y축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오냐,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증가 형태로 나온다는 거지. 이런 형태로 이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정근선 당연히 y축이 될 거고,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로 나오더라 그 말이야. 어이구, 좀 다시 그려야 되겠다. 감소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외우고 출발을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랬을 때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 x에다가 1을 넣으면 로그 a의 1은 0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점을 지나냐면 1,0을 지난다라는 거, 이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의역. 정의역은 x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잖아. 0보다 크다라는 거지. 치역은 뭐가 되는 거냐면 모든 실수, 위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그래프 잠깐만 한번 다시 그리고 가자. 뭐냐면 요거 그래프 말고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 왜냐면 우리가 로그 함수 같은 건 점근선이라는 게 필요하다 일제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쭉 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쭉 간다라는 거. 그래서 y축으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뭐냐면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이 쭉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이런 형태.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a가 1보다 크다, 증가,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 이 두 가지는 외우고 출발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이걸 외우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바로 문제 들어가자. 자, 뒤에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었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로그 2의 4값이니까 로그 2의 4값은 얼마? 2로 나오겠네. 그 다음에 뭐 한번 해볼까? j27값. j27값은 로그 3의 마이너스 1승 27. 3의 세제곱 나오겠죠? 이거는 분모로 가니까 마이너스 1, 분자로 가니까 3. 남는 거는 로그 3의 3이고 로그 3의 3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물어봤네. a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죠. a가 뭐냐면 1보다 크냐, 1보다 크냐, 1보다 0과 1 사이냐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 1보다 크면 증가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1보다 작으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 그렇지, 감소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 했었지. 0과 1 사이 있을 때, 밑이 1보다 클 때. 따라서 정의역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치역은 실수 전체로 나오겠지. a가 1보다 크면,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오히려 모르는 애들이 있던데, a가 1보다 크면 x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도 더 크다. 이걸 증가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표현법도 기억을 해둬야 돼.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x값이 크면 분명히 x값이 이거보다 더 크지만 함수값은 더 어떻게 돼?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값이 크면 함수값은 작다. 그래서 이게 감소를 표현하는 방법, 감소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위에 게 증가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근선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y축. y축 이렇게 써도 되고, 이 y축을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x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정의역, 치역, 정근선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물어봤네. 이건 어떤 형태가 기본 형태였을까? y는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고, x축 방향을 얼마만큼 이동해야 돼? 그렇지, 1만큼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로그 3의 x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나와? 증가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 그래프가 1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정의역, 정근선도 어떻게 돼야 될까? 따라서 이동을 한다는 거지.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정근선을 이동을 시켰지만,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y축이 정근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1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정근선도 따라서 1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정근선 이동을 해주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이동하면 정근선도 따라서 같이 이동한다라는 거. 그러나서 여기다 그냥 로그 3x 그래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형태로. 따라서 정의역은 1보다 크고,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될 거고, 정근선은 x는 1이 정근선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y는 로그 2분의 1x 그래프 잠깐 한번 그려볼까? y는 로그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게 감소 그래프. 그런데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래. 그럼 이만큼 이동을 하라 그랬으면 그래프 방향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쭉 이렇게 이만큼 이동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점근선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 점근선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렇게 이 형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지. 정역은 당연히 x가 0보다 큰 쪽이 정역이 될 거고 실수 전체가 되겠지. 치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점근선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x는 0. 이게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점근선이 같이 이동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한번 들어가도록 하자. 그래프는 이 그래프, 기본 형태의 그래프로 x축 방향 얼마만큼? 플러스 1이 아니죠. 마이너스 1만큼이죠. y축 방향, 뒤에 거는 그대로 읽어주지?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것이다. 이 그래프는, 자, 이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원래 이 마이너스가 어디서 나온 걸까? 그렇지. 마이너스 y는 로그 3의 x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붙였다는 것은 무슨 축 대칭이 되는 거야? x축 대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로그 3의 x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인데 이 형태의 그래프는 마이너스를 붙였죠. 이 마이너스가 y에 원래 붙어 있는 거겠지.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되게 나오는 형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역함수 구하자. 자, 역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 x하고 y하고 바꾸면 그게 뭐가 된다 배웠지? 역함수가 된다라고 배웠지? 그래서 x는 y의 5의 y수. 그러니까 이게 현재 역함수야. 이 자체가 역함수야. 근데 우리가 보통 답을 쓸 때는 y는 하고 이쁘게 쓰기 때문에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밑은 밑으로 간다에 의해서 뭐로 나와? 로그 5x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뭐가 돼?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된다? 그렇지. 로그 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가 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f의 선값이 4라 그랬네.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 그렇지. 3을 대입하게 되면 3 대입하면 6이니까 6에다가 3 더하면 9 나오겠죠? 9 플러스 2 한 결과가 4다. 그러므로 로그 a의 9는 2가 될 거고 밑은 밑으로 간다. a의 제곱은 9 나오겠지. 그러므로 a는 3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데 밑조건에 의해서 뭐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밑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3 될 수가 없고 주어진 식을 다 했으면 fx라는 값은 로그 a가 3이라고 정리를 내려놨지. 우리가 2x 플러스 3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나오면서 f의 12값을 구하래. 뭐 12값은 본인들이 찾아보세요. x에다 12만 대입하면 되니까. 로그 O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나타냈다. 우리가 로그 O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로그 OX 그래프 그리려면 일단은 점근선은 Y축이 점근선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진간인 형태. 항상 지나는 점은 어디라 그랬죠? 그렇지. 1,0이라 그랬었지. 1,0을 지난다. 맞고 점근선은 X축이 아니라 무슨 축이 되겠어? Y축이 점근선이 되겠죠. 정의역은 실수한체 아니죠. 정의역이란 것은 넣을 수 있는 X의 값이기 때문에 음수 쪽은 넣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네. 실수 전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0보다 큰 쪽으로 나와줘야 되겠지. 양수의 x에 대해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그렇죠. 증가 그래프지. 증가 그래프.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 이 그래프와 y는 x의 대칭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y는 x의 대칭. 그렇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냐 그 말이겠죠. 그러면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실제로 역함수 구해보면 되잖아. 근데 이건 앞에서 했던 거야. 우리가 x는 5의 y승. 이거 역함수 구하면 y는 밑은 밑으로 간다. 로그 5x. 그래서 이 그래프와 요 식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y는 x에 관해서 뭐가 된다? 대칭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건 끝났고 다음 거 넘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그래프를 그려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찾아봐라.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1번부터 그려보면 기본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겠어? y는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지? 그렇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돼? 2만큼 이동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우리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이냐는 것은 점근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지. 로그에서는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점근선 그리면 돼. 어떤 그래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원래 점근선이 y축이었잖아. 그래서 이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점근선이 이동한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 그냥 로그 3x 그래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조금 더 멋있게 그리기 위해서 y 절편까지는 찾자. x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로그 3의 1은 0이고 2. 그러니까 0,2를 지나겠구나. 그래서 그래프 방향이 어떻게 나오겠어?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정근선 좀 약간 좀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나게 그려버렸네. 만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따라 정역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고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될 거고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 되겠다. 자, 다음 거 보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지. y는 어떤 형태일까? 로그 3의 x라는 형태가 되겠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붙였다라는 것은 뭘 하는 거야? 그렇지. y축 대칭이 되는 거지. y축 대칭. y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y축 방향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라. 뒤에 거는 그대로 읽어줘야 되겠죠. y축 방향 이동할 때. 그래서 로그 3x라는 그래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나와? 증가 형태,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데 뭐냐면 y축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그냥 y축 대칭도 시켜주면 되잖아. y축 대칭.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갔다고 생각해도 개형은 똑같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보자. 항상 지나는 점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자리에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아니다. 이건 놔두자. 그냥 이 형태만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정역은 0보다 작다.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겠죠. 정근선은 그렇지. 이거는 y축이 정근선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y축을 표현하는 방법은 x는 0이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정근선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만 너희들 잘 그려주면 돼.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대. 한대. 너희들도 해봐.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y는 로그 2에 x에다가 x-m을 대입하고 y축 방향 n만큼인가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요 형태의 그래프하고 똑같아진대. y는 로그 2에 4x 빼기 8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 얼핏 봐서는 m하고 n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들아. 그리고 이게 두 그래프가 평행이동해서 겹쳐진 그래프다고 생각하기도 좀 힘들거든. 왜 그러냐?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4 때문에 그러잖아,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x 앞에 기수를 1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요 식을 우리가 4로 묶는다고 생각해보자. 로그 2에 4로 묶으면 x 빼기 2에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로그 성질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 로그 2에 x 빼기 2에다가 더하기 로그 2에 4 하고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가 곱해져 있으면 따로따로 더했을 수가 있잖아. 그럼 이제 이 자리가 얼마가 돼? 4라는 건 2의 제곱에 해당할 거니까 계산하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2 플러스 1. 그래서 뒤쪽 자리가 얼마? 3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러므로 n값이 얼마란 걸 알 수가 있어? 2다란 걸 알 수가 있고 n값은 얼마로 나오겠어? 그렇죠? 3으로 나온다라는 거. 지수 같은 경우에는 y는 3의 x승과 y는 3의 2x승 이런 것들은 절대로 겹쳐질 수가 없는 그래프예요. 그러나 로그 같은 앞에 x의 계수가 다르니까 그러나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그 성질에 의해서 뭐가 될 수가 있냐면 겹쳐질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평행이동이나 뒤칭이동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도 알아뒀으면 좋겠어. 지수는 두 그래프가 절대로 겹쳐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밑이 다르니까. 이거는 3, 이거는 9로 봐야 되니까. 뭐 그런 개념들 좀 받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 넘겨서 다음 거 한번 살펴보자.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세수를 비교를 해보래.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밑이 2짜리인 그래프로 생각을 할게. 로그 2x. 그래서 밑이 2이면 증가 그래프잖아. 증가라는 것은 x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로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한번 잡아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3이라는 것을 밑을 2로 바꾸면 잘 봐야 돼. 로그 2의 2가 얼마야? 1이잖아. 3이 되려면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이것도 못 바꾸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바꿨지? 다시 한번 해볼까? 먼저 1을 만들라 그랬지. 밑이 2짜리. 로그 2에 2 하고 요게 돼야 되니까 3 이렇게 붙여버리면 된다라는 거. 그럼 로그 2에 7이 될 것이고 로그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잖아. 제곱은 분모로 빠져나오겠지. 2분의 1로. 그리고 나서 요 2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로 바뀌겠어요? 이렇게 바뀔 거고 63이지. 63의 2분의 1씩은 얼마로 나오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루트 63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가장 큰 게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요거는 8. 요거는 7.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이거 다 8을 루트로 바꿔볼까? 8은 얼마? 루트 64.
7은 루트 49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는 루트 63. 따라서 요게 1등, 2등, 3등이니까 따지면 1등, 2등, 3등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은 뭐로 바꿀 거냐면 밑을 우리가 어떤 걸로 볼까? 3분의 1로 고정을 시키자. 이거는 감소 그래프야. 감소 그래프이기 때문에 x가 크면 클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은 값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밑을 다 3분의 1로 바꿔버리면 2 이렇게 나올 거고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까지는 쉽네. 마이너스 1을 바꿔보자. 자, 그냥 무조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쓰고 이렇게 하면 1 나온다 그랬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1승.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자리가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은 3이잖아 현재 지금. 그래서 가장 큰 놈이 3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감소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놈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1등, 요 놈이 2등, 그 다음에 요 놈이 제일 작은 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역함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하나만 해볼까 선생님이? 이거는 역함수는 아까 했었잖아 선생님이랑. 역함수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x하고 y하고 바꾸는 순간 그게 역함수예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y는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 값은 넘어가면 x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고 y-1은 뭐가 나와? 2에 x-1 이렇게 될 거고 y는 하고 정리하면 2에 x-1승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 역함수 관계가 있다. 여기서도 우리가 더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1번은 선생님 따로 안 할 테니까 1번은 너희들이 한번 해보고 넘겨서 다음 거 하나 보자. 자, 로그 EX 그래프와 YNX 그래프 오른쪽 같다. D하고 C값을 찾아봐라. 이렇게 나타나는 물어봤죠.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메인이 되는 게 뭐냐면, 요 A라는 숫자가 얼마냐면 1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항상 지나는 점. 맞잖아. 1 넣으면 0 나올 거니까. 이걸 애들이 못 찾아서 문제를 못 풀더라고. 그래서 A가 1이니까 요 적자리도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죠. 같으니까. 그러면 B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B를 대입하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그렇지 1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B는 얼마가 돼?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B가 2. B가 2니까 이게 Y는 X선이잖아. 그럼 다시 2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C를 대입한 결과가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로그 2의 C를 대입한 결과가 2로 나왔잖아. 2. 따라서 C는 4가 되겠지. 밑은 밑으로 간다 이거에서. 그래서 C는 4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C가 4니까 결국은 여기 이 자리가 4가 되겠죠. Y는 X선이니까 X좌표, Y좌표 같아야 되겠지, 여기가. 따라서 D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4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로그 2의 D는 4. 그러므로 D는 2의 4제곱. 따라서 얼마 나와? 1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일일이 하나씩 구해주면 되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외로 너희들 잘 모르는 부분이 이 A가 1이라는 걸 못 찾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답을 못 구하는 친구들 꽤 몇 명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A가 1이 된다는 거. 항상 Y는 로그 얼마지? 2의 X라 그랬을 때 X가 1이 되면 항상 0이 된다는 거잖아. 그거 항상 감안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나 더 있구나. 하나만 더 하자. 자, 이렇게 나왔다. 곡선 둘러싸인 부분에 뭘 구하라 했어요?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자, 근데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나왔어요? X축방 얼마만큼 이동했니?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지? 그래서 요 그래프에 보이는 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 로그 EX 그래프라고 한다면 요 그래프가 이제 4만큼 이동한 그래프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란 걸 알 수가 있냐? 이 점이 4만큼 뒤로 빠진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거리가 4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A는 이렇게 나왔고. 이것도 평행이동하겠네, 이렇게 평행이동.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게 아니라 뭐가 되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잖아,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이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 부분 보이지? 여기 부분. 요 부분하고 이 그래프가 4만큼 이동한 거잖아. 요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같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뭐가 돼? 직사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는데 윗변의 길이가 얼마로 나왔어? 4만큼 이동해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으니까 4가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뭘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뭘 구해야 돼? 이 높이값을 찾아야 되겠지? 그러려면 일단은 우리가 이 A라는 점을 알아야 돼. A라는 점은 X가 0이 될 때 Y의 값이니까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구만. 0,2.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뭘까? 4에서 요만큼 이동했으니까 0에서 0,2에서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4,2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C라는 좌표를 구해보자. C라는 좌표는 어떻게 나와? 여기 X값이 4라고 나왔으니까 4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이 식이잖아. 로그 2에 8이 될 거고 로그 2에 8은 얼마?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얼마 나온다? 3,2 이렇게 나오겠구만. 미쳤죠 선생님이. Y좌표가 3이죠. Y좌표가 얼마? 4,3 이렇게 나오겠죠. X에다 4를 대입했으니까. 그럼 높이는 얼마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 1이란 걸 알 수가 있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4 곱하기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이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상태로 문제를 구할 수는 없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요 생각이 메인 생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찾았고 그다음에 이 간격이 왜 4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 그래프를 X축방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으니까 간격이 4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게 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 문제 답을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로그 함수는 마무리 한번 지도록 하자.